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결국 터졌습니다. 확실한 물증까지 제시해서 지금 빼도 박도 못하게 됐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이 신고 보고서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곧바로 법무부 관련자들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감찰을 돌입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수사에 나설 경우 이들은 상당히 중한 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재조사라고 지시한 지 닷새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177회 정도 이 출국 여부를 알아봤습니다. 불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는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서 이 위조한 문서를 가지고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법무부에 보고할 때도 또 다른 가짜 있지도 않은 사건을 들이대면서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당시 이성윤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동부지검의 고위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마를 시도했다는 그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시 법무부 출입국 관리들이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이 단톡방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이들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과장이 질 것이냐, 본부장이 질 것이냐, 법무부 장관이 질 것이냐,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갑니다. 그리고 출국 금지된 뒤 아우, 만약에 김학의가 나갔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불법적인 증거는 법원에서 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은 이제 재판에서도 이 물증들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자,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인권 변호사를 자처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에서 과거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민간인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자,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법무부 전체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움직였다면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조선일보가 공개한 이 단톡방 메시지들을 보면 가히 대한민국은 범죄공화국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법무부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두고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위원회가 문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이 의혹이 지금 법조계는 물론이고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민간인이 이렇게 불법 공문서를 가지고 이 사찰을 하고 했다면 이거 검찰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 이번에도 검찰이 같은 가족입니다. 검사가 연루되어 있고 법무부가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이거야말로 추미애가 말하는 검찰개혁 엉터리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늘 한 말이 뭡니까? 검찰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똘똘 뭉쳐서 이 집단 이기주의화되고 있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검사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쪽 편 민변 라인의 법무부 고위간부가 개입된 의혹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지시를 받는 검사가 활동한 그런 흔적이 남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희대법대 후배 이성윤이 개입한 의혹들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권력의 핵심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따르기 위해서 한 거니까 우리는 죄가 없다 이렇게 뭉갤 겁니까? 자, 지금 드러난 이 단톡방의 문자 메시지들은 정말 이거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지금 2019년 3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졌는지, 그러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중성을 표출하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2019년 3월 23일 새벽에 내려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출금 사흘 전부터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은 177회에 걸쳐서 김학의의 출입국 정보를 불법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카톡방에 공유한 물증이 터졌습니다. 자, 106쪽의 공익신고서. 당시 이들이 주고받은 카톡 메시지 내용들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 그들은 이게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보낸 출금 요청, 승인 요청서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 출금의 실행자 역할을 그러나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문재인이 우리 봐주겠지. 박상기 장관이 누군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당시 단체 카톡방에서 누군가 그런 점을 걱정하자 다른 출입국 공무원이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김학의 놓쳤으면 간담이 선언을 이렇게 썼습니다. 자, 2019년 3월 20일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 직원 11명이 참여한 단톡방에는 A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김학의 출국 금지 요청이 없었습니다. 출금 여부 같은 개인정보는 조회도 물론이지만 공유도 불법입니다. 이들은 지금 단체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사무관 B씨가 그 사이 출국한 것 아니겠죠? 라고 묻자 A씨는 국내에 있습니다. 출국 기록 없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미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단톡방에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A씨는 이날만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에서 김학의 출국 여부를 60번 조회합니다.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3분에 한 번꼴로 22번 조회합니다. 퇴근 후에는 다른 직원에게 부탁해서 12번 더 조회합니다. 불법입니다. 범죄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이렇게 사찰하는 것이 누구 권한입니까? 문재인이 시켰습니까? 박상기가 시켰습니까? 자, 출금 조치 전에 특정인의 출국 여부를 확인한 권한은 공무원에게 없습니다. 자, A씨는 검찰에서 내부정보보고와 국회 요구 언론 대응을 위해 검색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면 불법 장애하면 됩니까? 이거는 지금 민간인 사찰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국회가 요구하고 언론 대응을 위해서 정보보고를 위해서라면 사람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겁니다. 불법을 장애해도 절차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때려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큰일 났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 상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지시에 따른 행위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수사하면 윗선이 어디까지인지가 밝혀질 겁니다. 자, 출입국 당국은 3월 22일 오후 10시 52분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의 발권을 마쳤다는 사실을 포착합니다. 이제 급해졌습니다. 김학의가 태국으로 비행기 타고 나간다. 잡을 수가 없다. 출국 금지 시켜야 한다. 이런 강박관념이겠죠. 3월 23일 0시 8분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 명의의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접수됩니다. 자, 이를 본 A씨는 다른 직원에게 이렇게 씁니다. 중앙지검이 아니에요. 양식도 관인도 없이 어떡하죠? 라고 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가짜 공문서, 서울중앙지검 가짜 사건 번호를 적어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바로 그 공문서입니다. 이미 출입국 관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상급자로 추정되는 다른 직원은 과장님께 보고 드리세요라고 했고 B씨는 과장님도 보시고 걱정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오전 3시 8분 이기원 검사에게서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가 접수됐는데 이번에는 중앙지검 사건 번호가 아닙니다. 서울 동부지검 내사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있지도 않은 사건으로 뒤에 밝혀집니다. 자, 이 서류에도 그러나 동부지검장의 관인이 없었습니다. 출입국 직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오전 7시 A씨는 동료 직원에게 어제 근무과장이 계속 저 사진 보내면서 저것 좀 받아야 한다고 난리네 라고 했습니다. 1시간 뒤 A씨는 출금의 적법성에 대해서 법무부 간부들의 의견 차이를 상세하게 전달합니다. 과장님은 긴급 미승인하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얘기하시고 본부장님은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요청하니까 긴급 요건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하시고 그러다가 본부장님 의견 쪽으로 정리됐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본부장은 민변 출신이라는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관리 본부장을 말합니다. 차 본부장이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의 공문서 조작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줄줄이 아마 다 걸립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 법무부 장관 뭐 직권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 자,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과장님은 어쨌든 긴급 미성인했고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 이야기하시고 본부장님은 뭐 어떻고 아우 정말 이거 다 수사하면요 줄줄이 구속되지는 않을까. 자, 상황이 종료된 후인 이 3월 23일 오후 5시 34분 출입국 직원들이 단톡방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한 직원이 피내사자 부분은 약점이 될 수 있다. 자, 다른 직원은 김학의 출국의 위법성을 다룬 기사에 대해 네이버 난리네요. 곧바로 키키키 장관님이 금일봉 줄 듯 발빠른 대처 위법성 논란이고 나발이고 놓쳤으면 간담이 선을 진짜 나갔으면 우리가 다 뒤집었을 것 이런 메시지가 연달아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김학의 놓쳤으면 누군가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단톡방의 물증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 100쪽이 넘는다는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주호영 원내대표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여러 사람의 불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금 진상 요구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실제 어떨까요? 자, 익명을 요구한 전직 지검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는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다. 진상조사가 뭐고 필요 없다. 건너뛰고 바로 감찰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대검과 법무부 양쪽에 검사에 대한 감찰권이 모두 있으니 어느 한쪽이라도 발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자,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런 불법적 일을 일반인이 행했다고 하면 검찰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이 시간에도 그들은 국민을 수사하고 있다. 이러지 말자고 검찰개혁을 외쳤으면서 정작 실행해야 하는 시점에 주저한 이유를 모르겠다. 추미애 장관 윤석열 감찰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불법성에 대해서는 왜 감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안 하면 추미애 장관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와 관련된 이 불법성 논란, 자,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너무나 생생합니다. 자, 이 정도의 단톡방을 공유했다면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법무부 공무원일 것 같습니다. 이 제보자는 제대로 걸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제 큰일 났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의 기치를 걸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바로 공수처입니다. 자, 공수처장 선정을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만들면서 야당 비토권을 없애고 강행한 후보자가 바로 김진욱 이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을 파면 팔수록 놀라운 과거가 하나 둘씩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의 확실히 믿을 만한 사람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는 밀어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해 패스트트랙에 올려놓고 몸싸움까지 하면서 밀어붙였던 겁니다. 그때 그들의 명분은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 들어서 깼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을 의식한 듯 빨리 공수처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을 의식해서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사를 결국 최종 후보자로 낙점했습니다. 그게 바로 김진욱입니다. 자, 김진욱 후보자는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법조계에서는 무명의 이런 사람을 그 어마어마한 공룡 같은 괴물 조직의 수장으로 앉힌다는 데 대해서 사실 충격을 받은 게 맞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철저히 비주류입니다. 이 서울법대나 일반 법대를 나온 게 아니라 서울대 고고사학과를 나왔습니다. 판사 경력 2, 3년이 전부입니다. 김앤장 변호사, 어쩌면 이 문재인 정권과는 코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김앤장 변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10년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는데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을 하면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논문이 지금 중앙일보가 특종 보도한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여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헌법재판소가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그런 뉘앙스의 논문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비교한 논문인데, 이 논문을 보면 노무현의 탄핵 기각은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은 탄핵됐어야 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원칙적이고 이 법치에 충실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 이미 김진욱 후보자는 여러 번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고 아직 깊숙한 심중을 내보이지는 않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이제 본격적인 그의 생각대로 이 행동에 옮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제2의 윤석열 탄생을 점치기도 합니다. 공수처는 있어서도 안 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저는 늘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런 조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래도 만에 하나 김진욱이 제2의 윤석열이 된다면 또 말은 좀 달라집니다. 자, 김진욱 후보자가 과거에 썼던 논문 뭘까요?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 사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 있는 글귀를 보면 지금 문재인과 같이 야당을 탄압하는 인물은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인사검증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민주당 밀려서 김진욱을 최종 후보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 김진욱의 새로운 과거가 드러나면서 지금 청와대와 민주당은 상당히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가 과거 논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봤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윤한홍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김진욱 후보자가 헌법재판연구관이던 2017년 8월 학술진 저스티스의 기관 논문을 입수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탄핵 요건으로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중대성. 자, 여기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비교 분석해서 학술적 시각을 개진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도입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헌재는 세 가지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서도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며 탄핵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어서 탄핵 소추 요건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헌법 65조 1항을 언급하면서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헌법 법률 위반을 뭉뚱그려서 법 위반이라고 통칭하고 중대성 판단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가 헌법의 문헌에 충실하게 헌법이나 법률 위배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무현에게는 관대했고 박근혜에게는 엄격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기각을 하지 말고 탄핵을 결정했어야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자, 학술 논문입니다. 그런데 김진욱 후보자의 법에 대한 일단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사람이 공수처장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본인의 소신대로 한다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퇴임 후 공수처를 통해서 자기의 퇴임 후를 안전하게 보내려고 한다 이런 의혹들이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망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4년 탄핵 기각 결정 이후였던 의회제나 선거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등을 거론하면서 이는 탄핵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본 것이다. 사실상 파면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해석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의 이 말대로라면 노무현도 탄핵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현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헌법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외부에 피력하는 지도자는 있을 수 없다. 이게 김 후보자의 유효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2004년 2월 기자회견에서 했던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 등의 발언 때문에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정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게 실수로 한 건지 아니면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할 만큼 무식하든지 아니면 도발을 한 겁니다. 자, 총선에서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한번 질렀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열린우리당은 압승을 했습니다. 과반 의석을 획득했습니다. 신생정당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노무현의 정치공황이 들어맞은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이 탄핵을 결정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김진욱 후보자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2017년 논문입니다. 박근혜 노무현을 비교한 논문입니다. 자, 2017년 3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섰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행위를 했다면서 파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지만 능동성, 계획성 등을 따져볼 때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며 기각한 것과는 대비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자, 이걸 보면 김진욱 후보자는 상당히 대통령의 권력 행사에 대해서 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진욱 후보자는 법 위반의 중대성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나쁠수록 예컨대 반대 세력 탄압 등 그리고 과실보단 고의에 의한 위반 행위일수록 헌법 질서의 무시로부터 헌법 질서에 대한 적대적인 의사나 태도로 나감에 따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행위자의 동기나 목적이 나쁠수록 예컨대 반대 세력 탄압 등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찔리는 데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윤한홍 의원은 김진욱 후보자가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대통령 탄핵의 요건으로 인식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를 야당 인사 탄압용으로 쓴다면 이는 거꾸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대통령 문재인의 탄핵 사유는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공수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공식 출범하면 김진욱이 어떤 일을 할지 청와대와 민주당은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인사 때가 왔습니다. 원래 1월 중순이나 말쯤에 검찰 간부 인사를 하고 2월에 평검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미묘하게도 추미애 장관의 후임자 박범계가 정해진 것은 작년 말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신임 박범계 장관이 하느냐 아니면 구관이었던 추미애가 인사안을 넘기고 가느냐 뭐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추미애 장관은 지금 벼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윤석열을 찍어내는데 협조하지 않고 나를 공격했던 인사들 내가 손 다 보고 나가겠다. 나를 도왔던 심재철 검찰국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영전시켜서 뭐 심재철은 서울중앙지검장, 자, 그리고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대검 차장이나 뭐 법무부 차관, 동부지검장 김관정은 어디로 보니까 검찰국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장관의 이임과 퇴임 그리고 새로운 장관의 취임을 보면 이 떠나가는 장관이 인사를 하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왜 네가 일할 사람을 다른 사람이 임명하고 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박범계 의원이 바보가 아닌다며야 왜 내 인사를 추미애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습니다. 바로 법무부 검찰국장 심재철 이야기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는 인사와 예산의 실무 책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이 자리를 가고 싶어하고 이 자리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심재철, 그러나 완전히 기스가 여기저기 갔습니다. 자, 불법 의혹도 터지고 있고 또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과정에서 본인이 뭐 징계위원까지 하면서 제보자 뭐 1인 5역을 했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검찰 국장을 하면서 인사 전횡을 하는데 추미애에 협조한 것은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나옵니다. 그런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심재철 검찰국장에게 주의를 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 당신이 그걸 만지고 있지? 뭐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신임 박범계 후보자는 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법무부 간부들과 협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심재철 국장을 만났을 때 심재철 국장이 아마도 인사안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심재철이 만들었다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자, 추미애 장관 떠나면서 상당히 추미애 장관은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막 뿌리고 갑니다. 이러다 치우려면 박범계 후보자 고생 좀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일 한 건 이상씩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 우리 문재인 씨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아이고 뭐 국민이 욕하든 야당이 뭐라 하든 신경 안 써. 그냥 임명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달 말에는 취임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인사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박범계 후보자는 머릿속에 인사를 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추미애 장관의 측근들, 추미애 사단들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무능했으면 추미애를 저렇게 바보처럼 만들어서 등 떠밀려 사퇴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저런 인간들하고 일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다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자,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범계 후보자가 최근 심재철 검찰국장이 검찰 인사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하자 제동을 걸고 사실상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아니 박범계 후보자가 그걸 왜 지금 신국장이 준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말도 흘러나왔습니다. 자, 심재철 국장은 대표적인 추미애 사단, 추미애 라인, 추미애 측근입니다. 작년 말 추미애 장관이 밀어붙인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제보자와 증인, 징계위원 등 혼자 1인 5역을 담당했다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검찰 인사는 일단 1월 말 간부급 2월 초 평검사 인사 수순으로 진행됩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심재철 국장에게 인사 준비를 중단하라고 이야기한 것을 두고 검찰 일각에선 지난 1년간 추미애 라인만 중용했던 인사 기조에 다소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가봐야 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성윤 서울 문재인 대통령 경희대 법대 후배입니다. 경희대 법대가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은데 인물 났습니다. 함부로 손 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성윤은 이번에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이 공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또 이름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 지검장은 이런 식이면 고발을 수십 건은 당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금은 아니라도 정권이 바뀌면 무조건 감옥에 갈 가능성이 높은 인물.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로 꼽히기도 하는 사람이 이성윤입니다. 이성윤은 이번에도 살아남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에게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 계속 맡겨줬더니
일하는 꼬라지 보소 저걸 갖다 일이라고 했나. 아이고 후배란 게 망신스럽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채널A 사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전권을 휘둘렀는데 지금 남은 것은 완전히 망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담당 실무 책임자 정진웅 당시 형사 1부장 지금 독직폭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한동훈 검사장을 찍어내라고 했더니 한동훈 검사장은 영웅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재철, 한동수 감찰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지금 추미애 아들 봐줬다가 이게 지금 서울고검에 가 있습니다.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뒤집히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인사철을 앞두고 검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박범계 후보자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의 검사들도 있습니다. 바로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입니다. 27일 재판이 열립니다. 박범계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검사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검사도 지방으로 쫓아보낼 거예요? 그래도 공소는 유지하게 됩니다. 함부로 손 못 댈 겁니다. 어쨌든 인사철이 다가오면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박범계가 심재철 국장한테 네가 왜 그걸 만지고 있어?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면서 지금 검찰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심재철은 정말 얼굴도 두껍습니다. 그렇게 검찰을 망쳤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또 짜겠다고? 내 마음대로 심재철 나는 어디 가지? 나 검찰 2인자가 될 거야. 검찰 대검 차장 될 거야. 이렇게 생각 아닙니까? 아무튼 추미애 장관 인사 때문에 검찰은 도대체가 이게 뭐 실력은 필요 없고 사바사바 충성 이런 사람들만 중용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권력 수사자가 지금 지방에 유죄되고 좌천된 그 많은 사람들, 특히 한동훈 등등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안정적으로 협의하라고 박범계에게 지시했다. 박범계가 직접 한 말입니다. 안정적으로 검찰과 협조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번에는 추미애처럼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과 박범계가 사무전선 동기 아닙니까? 머리를 맞대고 과거처럼 제3의 장소에서 검찰 간부 인사를 협의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훈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